안녕하세요. 저희 팀은 사과마켓이라는 지역기반 중고거래 웹사이트를 제작한 애플마켓 팀입니다. 그리고 저는 발표를 맡은 팀장 전진솔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 팀에서 어떤 기획 의도를 갖고 어떤 개발 목표를 먼저 생각을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기획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구체적인 설계를 어떻게 짰는지를 설명드린 후에 실제로 제작된 저희 웹페이지에 대한 설명과 시연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의 기획 의도를 좀 간결하게 설명을 하자면 혹시 레스 웨이스트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가요? 아마도 제로 웨이스트 정도는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엔 제로 웨이스트보다 더 가벼운 개념으로 완벽하진 않아도 개인이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운동으로 나온 게 레스 웨이스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MZ 세대에서는 친환경적인 소비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이를 실제로 실천을 하면서 이런 레스 웨이스트 운동에 동참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고거래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기반 중고거래의 경우에는 원거리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일회용품이나 쓰레기들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는 이런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 사과마켓 웹페이지를 통해서 친환경적인 소비 문화가 정착이 되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이트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 목표는 아무래도 사용자 편의에 중심을 맞춰서 좀 더 직관적인 디자인을 사용해서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였고요. 또한 지역 기반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 주민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커뮤니티 기능에도 굉장히 중점을 두고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생각을 해서 좀 더 코드의 단순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인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서 전통적인 퍼포스 오형을 개선한 애자일 오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규모가 작은 자율적 팀들이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개발, 전개, 규모 확장을 하는 것에 최적화된 모형인 만큼 지속적인 리팩터링을 통해서 프로젝트 후반부에 문제점이 발견이 되더라도 규격 변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설계 그리고 역할 분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할 분담은 저희는 이제 기능별로 파트를 나눠서 프론트, 백, DB 파트로 팀원들을 나눠서 역할을 분담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팀원들이 특정 파트에만 전념을 하거나 이제 다른 파트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이런 경우는 아니었고요. 모두 다 전반적인 부분에 다 관여를 하고 협업을 하긴 했지만 각자 메인이 되는 파트를 지정을 해서 그 파트에 대해서는 더 공부를 하고 기능에 대해 깊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역할 분담을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또한 결과적으로는 프로젝트 전반부에 걸쳐서 모두 다 같이 작업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좀 더 완성도 있는 프로젝트를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팀원들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고요. 먼저 저는 조정으로서 풀스택 담당으로 이용자 페이지를 전체적으로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진 팀원님의 경우에 디자인 담당으로 이용자 페이지 전반적인 디자인을 담당해 주셨고요. 맹주영님은 백엔드 담당으로 이용자 페이지와 관리자 페이지의 백엔드 쪽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유혜림 팀원은 풀스택 담당으로 이용자 페이지 전반적인 걸 담당하셨고요. 이지연 팀원님도 마찬가지로 풀스택 담당으로 이용자 페이지 전반적으로 담당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현정 팀원님은 풀스택 담당으로 이용자 페이지와 관리자 페이지를 전체적으로 담당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했던 개발 도구 및 협업 도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먼저 프론트 단에서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부트스트랩, jQuery, AJAX, 리액트, 그리고 AngularJS를 사용했었고요. 백에서는 자바, 서블릿 JSP, 그리고 마이바티스, 아파치 웨이븐, 스프링, 오라클, 그리고 노드.js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업 도구에서는 이제 저희가 협업이 굉장히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깃허브로 팀원들의 코드를 공유를 하고 구글 드라이브와 트렐로를 통해서 팀원들의 작업 스케줄과 변경 사항들을 기록하고 서로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다양한 API들을 사용을 했는데요. 카카오 로그인, 카카오 링크, 카카오 지도 API와 함께 챗봇 API, 문자인증 API 등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 클래스 소개 및 이 테이블에 대한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저희가 프로젝트에 사용한 자바 클래스 파일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게시판별로 각각 패키지를 잡아서 작업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특정 기능들은 별도로 패키지를 잡아서 작업을 했습니다.
클래스별로 각각의 기능이나 설명에 대해서는 보이는 것과 같이 구분을 해서 이용이 되었고요. 각각 클래스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DB 테이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B의 경우에는 기획 단계부터 모든 팀원들이 끝없는 회의를 계속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계를 완성한 후에야 개발을 시작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개발 마무리 단계까지도 몇몇 실행상의 변경 사항 정도를 제외하고는 처음 설계했던 DB 테이블의 틀은 대체로 유지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총 15개의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프로젝트의 데이터들을 저장을 했고요. 중고거래 사이트라는 특성상 최대한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파이썬 웹프롤링 기법을 사용해서 거래 데이터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DB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즈케이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즈케이스의 경우에는 저희 웹사이트의 사용자와 시스템 간에 그리고 관리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실질적인 사용자와 관리자의 사이트 사용 흐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유즈케이스를 보기는 조금 글자가 작아서 힘드실 수가 있으니까 뒤에 준비한 시연 동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시연 동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험 동영상을 시작을 했는데요. 맨 처음에 시작하면 저희 사이트의 튜토리얼 같은 느낌으로 애플마켓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는 사이트 페이지 정도를 리액트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애플마켓에 대해서 간단하게 페이지별로 이제 기능별로 어떤 게시판은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사용자가 할 수 있는지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화면을 구성을 했고요. 이제 이 화면이 끝나고 나면 다음 메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이 가능한데요. 간단한 이제 기본적인 유효성 검사는 다 적용을 했고요.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 문자 인증을 저희는 적용을 했습니다. 문자가 이제 입력한 번호로 인증이 되고 정확한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었고요. 회원가입을 하고 나면 이제 DB에 들어가 있는 DB 정보를 보시면 회원가입 정보 중에 이제 비밀번호가 굉장히 길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보안에 굉장히 신경을 썼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로그인을 하거나 비밀번호가 필요한 구간에서는 자동으로 복호화 처리가 돼서 사용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이디 찾기의 경우에는 회원가입 시 입력했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아이디의 일부분을 저희가 먼저 보여드리고요. 비밀번호 찾기의 경우에 회원의 아이디와 회원가입 시 입력했던 이메일을 입력을 하면 비밀번호 찾기가 가능한데요. 해당 이메일 주소로 비밀번호 찾기 링크가 전송이 됩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서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 화면으로 전송이 되고요. 해당 화면에서 정확한 아이디와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비밀번호 변경이 완료가 됩니다. 이 화면에도 기본적인 유효성 검사는 처리를 해놨고요. 이제 다음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의 경우에는 이제 로그인을 한 경우와 아닌 경우가 가장 차이가 나는 게시판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동네 게시판이 아무래도 지역 기반으로 지역 주민들끼리 소통하는 커뮤니티 게시판이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이 특정이 되지 않고 그냥 전체적인 모든 게시물이 전부 뜨게 되고요. 하지만 로그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글에 이제 진입을 하거나 글쓰기는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카카오 로그인 회원가입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카카오 로그인 역시 맨 처음 로그인을 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회원가입 완료창이 이렇게 뜨고요. 이제 지역 인증이 완료된 아이디로 로그인한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역 인증이 완료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 후에 우리 동네 게시판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동네 우리 동네 게시판 오른쪽에 보면 서초동이라는 글씨가 떠있는 게 볼 수 있는데요. 지역이 인증된 위치에 지역값을 받아와서 해당 위치의 글들만 뜨게 저희가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역 인증을 하고 로그인도 했기 때문에 그게 진입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로그인을 하였는데 지역 인증을 하지 않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게 된다면 지역 인증을 해달라는 알림창이 뜨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바로 GPS 값을 받아서 지역 인증된 정보가 회원 정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따로 이제 고객센터 게시판 같은 걸 따로 만들지는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페이지, 전체적인 웹페이지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은 챗봇 아이콘이 계속 떠 있는데요. 챗봇 아이콘을 어디서든 눌러서 실시간으로 1:1 상담이나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구현을 했습니다. 간단한 1:1 상담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마이 페이지로 진입을 해왔는데요. 이제 기본적인 회원 정보 수정은 여기서 바로 가능히 하고요. 본인의 기존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회원 정보 수정이 완료가 됩니다. 동일하게 여기서도 기본적인 유효성 검사는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회원 탈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유효성 검사 처리와 현재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가능하도록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이 페이지에 진입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화면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아이콘과 자신의 아이디, 그리고 지역 인증을 받은 지역값, 그리고 매너 온도 41.5도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매너 온도의 경우에는 이제 사이트 활동을 계속 하거나 아니면 뭐 잘못된 신고를 당하거나 이럴 경우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현을 했고요. 현재는 41.5도로 맞춰져 있는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 페이지 안에 구매 내역이나 판매 내역을 보면 본인이 올린 구매글이나 판매글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거래가 완료되고 난 후에 이제 거래 상태를 거래 완료로 이제 체크로 해서 바꾸게 되면 마이 페이지 내에서도 거래 완료로 글자가 바뀌게 되고 이렇게 처리가 되면 온도가 아까 41.5도였는데 46.5도로 온도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한 사이트 활동을 통해서 온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 페이지 내에 동네 인증 탭을 누르면 처음에 지역 인증을 받지 않았던 아이디라면 새롭게 지역 인증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 지역 인증을 이미 받았던 아이디더라도 동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현재 위치의 지도값을 받아서 DB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이 페이지에서 본인이 이제 조달 게시판이 이제 지역과 무관한 자유 게시판이거든요. 이런 조달 게시판이나 우리 동네 게시판 아니면은 구매 내역, 판매 내역과 같이 사이트 전반적으로 작성했던 글이나 댓글에 대해서
저희가 모아서 볼 수 있게 처리를 해놨고요. 그래서 간단한 삭제는 모두 가능하고 글 버튼을 링크를 누르면은 해당 작성했던 글로 이동해서 수정도 가능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 페이지의 친구 초대 탭을 누르면 저희가 친구를 초대해서 이제 서로 추천인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카카오톡으로 초대를 하거나 URL 링크로 초대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카카오톡으로 초대를 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카카오톡으로 초대가 완료가 되면 해당 모습과 같이 이제 카톡으로 초대 공유 링크가 가게 되고요. 이 링크를 타고 상대방이 회원가입을 완료를 하게 되면 링크를 받은 사람과 링크를 보낸 사람 둘 다 각각 사과가 한 개씩 발급이 됩니다. 이렇게 사과가 한 개씩 이렇게 발급이 돼서 총 사과 5개가 모아졌을 경우에는 하단에 쿠폰 받기 버튼을 누를 수 있는데요. 여기 쿠폰 받기 버튼을 누르면 회원 정보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통해서 문자로 기프티콘이 발송이 됩니다. 발송된 기프티콘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4989 게시판이 기본적으로 구매 관련 게시판이기 때문에 이제 페이징 처리를 별도로 하지 않고 무한 스크롤을 이용해서 계속 내리면 내릴수록 이제 글이 끝날 때까지 계속 스크롤을 내릴 수 있도록 처리를 해놨습니다. 또한 카테고리별로 별도로 이제 정렬을 해서 볼 수도 있게 처리를 했고요. 글 등록 폼에서는 이제 필요한 양식에 맞춰서 글을 작성한 뒤에 최소 1개의 사진을 입력을 한 후에 등록 버튼을 누르면 글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유효성 검사는 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구매 게시판이나 판매 게시판에서 이제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가격 탭 밑에 장바구니 버튼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장바구니 버튼을 누르면 관심 목록으로 찜을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관심 목록이라고 찜을 누르게 되면은 관심 목록으로 이동이 되고 여기서 이제 그걸 확인하려면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관심 목록에 아까 찜한 상품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상품을 관심 목록에서 빼고 싶으면은 하단에 X를 눌러서 관심 목록에서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채팅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상세 페이지 내에서 채팅하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판매자와 1대1 채팅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지역 기반으로 거래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통 대체로 채팅으로 서로를 만나서 만날 장소를 정하고 직거래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단바에서 이제 채팅하는 버튼을 누르면 방금과는 달리 내가 나누었던 모든 상대방과의 채팅, 내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채팅을 걸었던 모든 상대방과의 채팅 목록이 다 나타나게 되고요. 들어가서 이제 다시 추가적으로 채팅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 상세 페이지 내에서 사진 여러 장일 경우에 이제 여러 장 사진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하단에 보면은 동일한 판매자가 올린 다양한 다른 글들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글인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채팅하기 옆에 글 수정이나 글 삭제 버튼이 떠서 바로 수정이나 삭제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잘조잘 게시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기반이 아닌 그냥 전체적인 모든 웹사이트 사용자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게시판인데요. 여기에서는 여기도 그렇고 이제 우리 동네 게시판도 그렇고 조회수의 경우에는 중복 카운팅이 되지 않도록 쿠키를 사용해서 중복 카운팅을 막아놨습니다. 로그인을 한 경우에는 들어가서 상세 페이지를 보거나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글씨가 뜨는 목록이 보이실 텐데요. 조잘조잘 게시판이나 우리 동네 게시판 공통적으로 공지사항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 공지사항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관리자 페이지에 등록을 하면 실시간에서 여기 공지사항이 등록이 되거나 추가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인의 글일 경우에는 이제 수정 삭제가 저렇게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서 가능하고요. 이제 물론 모든 게시판에서 기본적인 유효성 검사 처리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하기 기능인데요. 모든 게시판의 글과 댓글 옆에는 신고하기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어디서든 이렇게 신고하기 폼이 떠서 게시자나 이제 댓글 남긴 사람을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정해진 양식에 맞춰서 폼을 입력한 다음에 증거사진을 최소 한 장 이상 등록을 해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상단에 보시면 관리자 페이지라는 진입할 수 있는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요. 저 관리자 페이지 버튼을 사용해서 관리자 페이지에 진입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공지사항에 대한 게시판이 보입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공지사항을 새롭게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 공지사항을 수정하고 삭제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우리 동네 게시판이나 조잘조잘 게시판의 상단에 여기서 등록하거나 수정한 공지사항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제 회원 정보에 대한 관리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회원 전체에 대한 정보를 보거나 온도를 수정하거나 탈퇴 처리가 가능하고요. 특정 아이디 검색을 해서 특정 회원에 대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신고 게시판의 경우에는 아까 신고 폼을 통해서 등록된 신고들이 모여서 관리자에 모이는데요.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의 신고인지를 확인한 후에 오른쪽에 신고 완료 버튼을 눌러서 신고 처리 완료를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해당 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 제재가 필요하겠다 싶으면은 멤버 관리 페이지에 들어가서 해당 사용자에 대해서 매너 온도를 하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고가 계속 누적이 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매너 온도가 20도 이하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자동으로 블랙리스트 처리가 되는데요. 블랙리스트로 오른 경우에는 자동으로 탈퇴 처리가 완료가 됩니다. 또한 동일한 블랙리스트에 오른 아이디로 재회원가입을 다시 시도할 경우에는 회원가입이 불가능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블랙리스트 회원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 실패했다는 창이 뜨면서 회원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4089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지역명으로 인해서 검색이 가능하고요. 본인의 게시글에 대해서만 이제 수정 삭제가 가능한 사용자들과는 달리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모든 글에 대한 삭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댓글에 대한 삭제도 동일하게 가능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사과마켓의 구체적인 시연 동영상을 감상을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마치면서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소감과 아쉬웠던 점,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던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에서는 전반적으로 협업의 중요성과 초반 설계의 구체화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초반 설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고 개발 단계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미흡하게 처리를 했거나 설계에서 누락됐던 부분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계가 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협업이기 때문에 자주 회의를 하면서 각자 진행 상황과 기능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명확하지 못한 소통 과정이나 시간 분배 문제 때문에 시간 낭비가 좀 발생했던 경우가 있어서 이제 소통을 하더라도 횟수가 아니라 더 명확한 소통과 협업임을 고려한 코드 작성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이제 이상으로 저희 사과마켓 발표를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팀원들의 인사를 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플마켓이었습니다.